다음 주 월요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치러지는 가운데 강추위로 인해 40년 만에 처음으로 의사당 실내에서 취임식이 거행됩니다. 연방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이달 19일부터 틱톡 서비스를 금지키로 한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틱톡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인 여성이 크레딧 카드를 도난당한 뒤 은행 사칭 사기로 5만 달러가 넘는 금융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콜로라도 덴버에서 남편의 살해당한 숨진 한인 아내와 생후 2개월 된 딸의 유가족은 용의자를 상대로 딸의 재산 관련 보호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무임승차 승객이 급증하자 MTA는 새로운 개찰구를 설치했으나 무용 지물인 개찰구에 MTA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주말 기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면서 뉴욕시에서는 가벼운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공화당 의원들은 지방세 소득공제 한도를 10만 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아주에서 2명의 흑인 남성이 아마존 직원인 척하며 66세 남성의 집을 침입해 집주인을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치러지는 가운데 강추위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의사당 실내에서 취임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주 월요일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날 극심한 한파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이 40년 만에 의사당 실내에서 거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북극 한파가 미 전역을 휩쓸고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든 사람들이 다치거나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수십만 경찰 및 의료 인력, 경찰견이 실외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취임식을 실내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워싱턴 DC 일대는 최고 기온은 화씨 22도, 섭씨 약 영하 6도, 최저 기온은 화씨 7도, 섭씨 약 영하 14도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팀은 당초 지지자들이 내셔널몰에서 야외 취임식을 관람할 수 있도록 초청장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는 링컨 기념관까지 이어질 정도로 수천 명의 참석자들이 현장에 참석해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을 직접 보고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축하해왔습니다. 취임식이 내부에서 이뤄지는 만큼 참석 가능 인원에도 제한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지지자들이 워싱턴 DC 캐피털1 아레나에서 취임식을 생중계로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연방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이달 19일부터 틱톡 서비스 금지키로 한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틱톡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틱톡 금지법 시행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하루 전인 만큼 결정은 차기 행정부인 트럼프 정부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러미 기자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틱톡의 사용금지법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가 미국 기업의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틱톡 서비스 금지 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정은 대법관들의 만장일치로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틱톡이 미국에서 1억 7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중요한 소셜미디어임을 인정했지만 의회가 데이터 보안 및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틱톡의 매각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결정은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지만 최근 들어 틱톡 금지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틱톡에 우호적 태도를 보이며 이 문제는 차기 정부의 결정에 달렸다고 언급한 상황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틱톡 금지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기로 했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식에 앞서 중국과 여러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한인 여성이 크레딧카드를 도난당한 뒤 은행 사칭 사기로 5만 달러가 넘는 금융범죄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의원을 운영하는 여성은 스스로 사기범 추적에 나서 각고의 노력 끝에 피해액의 대부분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한인을 포함한 많은 개인이나 업주들이 유사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경종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지역 방송 매체에 따르면 볼티모어 카운티 티모니엄 지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인 여성 권현진 씨는 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들에게 총 5만 6천여 달러를 사기당한 뒤 끈질긴 노력 끝에 범인 검거에 기여하고 피해 금액을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누군가 사무실에 침입해 권 씨의 지갑에서 크레딧 카드와 데뷔 카드를 훔쳐갔으며 절도범은 소매점을 돌아다니며 총 2,300달러를 사용했습니다. 권 씨는 즉시 주 거래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신고했고 절도범들이 사용한 금액의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권 씨는 며칠 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권 씨의 분실 카드 번호와 전화번호, 카드 뒤 세 자리 보안 카드까지 불러주며 안심시킨 뒤 송금 사기 시도를 막기 위해 정보와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권 씨에게 링크를 전송했습니다. 권 씨가 해당 링크를 통해 정보를 입력하고 요청대로 클릭하자 사기범들은 권 씨 계좌에 있던 전액 5만 6천 달러를 빼돌려 자신들의 체이스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사기범들이 ATM을 통해 현금으로 13,500달러를 인출하자 체이스 은행은 계좌를 동결했고 권 씨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은 13,500달러에 대한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은 거부했습니다. 10,000달러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3,500달러는 결국 손실로 남았다는 게 권 씨의 설명입니다. 이후 경찰의 수사에 진전이 없었고 권 씨는 스스로 사건 정황 자료와 증거를 하나씩 수집하며 은행 거래 내역서, 증인 진술서, 그리고 카드 절도범이 찍힌 CCTV 영상을 제공했습니다. 2주 후 권 씨는 경찰로부터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동일한 범죄로 체포된 용의자를 확인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권 씨는 발신자 아이디를 믿어서는 안 된다며 상대방이 서두르거나 재촉하는 의심스러운 전화는 무조건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화를 끊고 사기범이 사칭한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지난해 콜로라도 덴버에서 교수의 남편이 한인 여성 아내와 생후 2개월 된 딸을 살해해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한인 여성의 유가족은 용의자를 상대로 딸의 재산 관련 보호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덴버 지방 법원에 따르면 최근 김 씨의 부모인 김우환, 김영희 씨가 사위인 마이클 버스트를 상대로 경제적 손해배상 및 부당 사망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마이클 버스트가 부부간 공유 재산에 대해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소장에서 원고 측은 딸은 연방수사국에서 회계사로 일하며 음악을 사랑했고 규율을 지키며 꼼꼼하게 살았던 여성이라며 마이클 버스트는 이렇게 귀한 딸의 생명을 빼앗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 버스트는 아내인 김 씨를 살해하고 증거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현재 5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마이클 버스트는 사건 발생 전에는 캐톨릭 계열의 레지스 대학에서 영문학 부교수로 재직했었습니다. 지난해 7월 마이클 버스트는 자택에서 아내인 김 씨와 딸이 의식이 없다며 경찰에 신고했었습니다. 이후 모녀의 얼굴과 머리 등에 멍자국, 혈흔, 긁힌 상처 등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마이클 버스트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직후 지난 2021년 마이클 버스트의 첫째 아기도 생후 3개월 때 유사한 사례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첫째 아기 역시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지만 이에 대한 형사 고발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무임승차 승객이 급증하자 MTA는 새로운 개찰구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설치한 지 30여시간도 안 돼 개찰구를 뛰어넘는 승객들이 포착됐습니다. 시민들은 무용진물인 개찰구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MTA를 비판했습니다. 기라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MTA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새로운 회전식 개찰구를 설치했지만 설치된 지 36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승객들이 이를 뛰어넘어 무임승차를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새로 설치된 개찰구는 날카로운 가장자리를 갖추어 손으로 잡고 뛰어넘기 어렵도록 설계되었지만 승객들은 이를 비웃으며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MTA는 최근 미드타운과 어퍼이스트 구간의 지하철역에 새로운 개찰구를 도입했으나 승객들은 이러한 개찰구가 무임승차를 막을 수 없다며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MTA는 매년 무임승차로 약 5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으나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고가의 전자 패널 문을 설치했으나 해킹으로 간단히 열리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무용지물이 되었고 작년 12월에는 13억 달러를 투입해 435대의 새로운 지하철 차량을 도입했습니다. 이어서 자노리버 MTA 회장은 올 하반기에 현재 요금의 4%를 인상하는 예산안에 승인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이번 주말 기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면서 뉴욕시에서는 가벼운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1월부터 북극의 찬 공기가 유입되며 눈이 내리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질 전망입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기온은 영하에서 영상으로 올라가며 토요일은 가장 온화한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에서는 비가 내리겠지만 양이 적고 가벼운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허드슨밸리 북쪽과 서쪽은 눈이 조금 날리겠으나 눈은 크게 쌓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토요일 오후 늦게 시작되어 저녁까지 이어지며 대부분 지역에서 0.1인치 이하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일요일에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은 저녁부터 시작해 월요일 아침까지 계속 내리며 3에서 5인치 정도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의 눈 예보는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주말에 가까워지면 더 정확한 예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역대급 한파가 예상되고 있으며 주말 동안 내린 눈은 녹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방세 공제 확대를 합의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뉴욕 뉴저지 공화당 의원들은 지방세 소득 공제 한도를 10만 달러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뉴욕 뉴저지주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솔트 소득 공제 한도를 10만 달러로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고 뉴욕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방세 솔트 소득 공제 상한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시 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정으로 지방세 소득 공제를 $10,00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기간 민주당 강세 지역의 민심을 잡기 위해 솔트 소득 공제 상한선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고 최근 공화당 의원들과 상한선을 현재 2배인 $20,000에서 최대 $60,00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뉴저지 공화당 의원들은 사실상 상한선 폐지 수준에 가까운 $10만 수준의 상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프 밴드류 뉴저지주 연방 하원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소득 공제 상한선을 $10,000로 제한한 시점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상한선이 2배 이상 상향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롱아일랜드나 뉴저지 버겐 카운티 등은 평균 재산세가 $10,000 이상인 지역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들 지역 납세자는 높은 재산세 납부액의 일부만 연방세금 공제가 가능한 불이익을 당한다는 지적입니다. 더욱이 $10,000 공제 한도는 개인소득세 신고뿐만 아니라 부부 합산 신고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기혼자에게 더욱 차별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의 지역구를 둔 연방 하원 의원들은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 또는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결국 재취임을 앞둔 트럼프 당선인은 이들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조자주에서 2명의 흑인 남성이 아마존 직원을 사칭하며 66세 남성의 집을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를 8분 동안 둔기로 무자비하게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조지 더크 하디슨의 집에 두 남성이 접근하는 순간이 포착됐습니다. 그들은 아마존 배달원의 유니폼을 입었고 한 명은 상자를 들고 공공보도를 따라 배달하는 척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가 하디슨을 약 8분 동안 망치로 폭행한 뒤 $80만 훔쳐서 도주했습니다. 하디슨은 도와달라고 외쳤고 주변 이웃들은 하디슨이 여러 군데에 머리 부상을 입고 피로 뒤덮여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하디슨은 공격으로 인해 머리에 14개의 스테이플로 찢어진 부분을 봉합해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아마존 대변인은 용의자들이 아마존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직원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사바나 경찰은 용의자들이 20대의 젊은 흑인 남성이며 추적을 위해 시민들의 도움과 제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하디스는 관광지인 사바나의 역사 지구에 있는 오코넬스 펍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디슨의 회복과 재활을 위한 기금 모금 페이지가 개설되었으며 현재까지 $14,000가 모였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노약자와 저소득층 대상으로 제공하는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대기자 신청 접수가 재개됐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프로그램 대기자 신청 접수 기간은 13일부터 31일 오후 5시까지 약 3주간입니다. 바우처는 렌트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주요 수혜 대상입니다. 바우처 소지자는 렌트비 가운데 소득의 25에서 4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주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게 됩니다. 주정부는 신청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6,000명의 수혜 대기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뉴저지 거주자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각 카운티별로 다른데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의 4인 가족인 경우 $51,800 미만입니다. 뉴욕시 일원에 노로바이러스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지난 12월 한 달간 집계된 시내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례는 총 1,264건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과 2023년의 12월 감염 사례 건수인 약 500건 미만과 비교해 2배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시 보건국은 실제 감염자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 환자와의 직접 접촉과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 섭취에 의해 주로 감염되며 일반적으로 식당과 의료시설, 학교, 보육원이 감염에 취약한 장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상을 입고 휴무 중인 응급구조원이 포틀리 차량 충돌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응급처치를 해 운전자의 생명을 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팰리세이드 인터스테이트 파크웨이의 포틀리 1번 출구 근처에서 심각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충돌 차량은 한 바퀴를 돌았고 운전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고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향하던 응급구조원 제프 팔로우는 근무 중이 아니었지만 충돌 사고를 발견했습니다. 16년 동안 리틀 페리 EMS 대장이었던 팔로우는 무릎 부상으로 휴가 중인 상태였는데 다친 다리로 고속도로를 건너가 운전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습니다. 운전자는 중태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팔로우는 운전자의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MTA 버스가 충돌 후 브롱스 고가도로에서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MTA 버스가 브롱스 파크웨이 고가도로에서 거의 추락할 뻔했지만 기적적으로 추락을 면했습니다. 게시된 영상에는 버스 앞부분이 벽 위로 위태롭게 매달려 있고 아래 도로에는 무너진 돌 조각이 보이고 소방관들이 현장에 모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운전자가 방향을 틀지 못하고 스푸이텐 듀이빌의 카포크 스트리트 근처 헨리 허드슨 파크웨이의 돌담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경찰은 충돌 후 약 30분 만에 운전자가 버스에서 안전하게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013년 메트로 노스 열차가 스푸이텐 듀이빌 역 바로 북쪽에서 제한 속도의 거의 3배로 급 커브를 돌다 탈선해 4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